안녕하세요. 서울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20학번 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20학번 국어국문학과 유재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조경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런 고생에도 입시는 어쨌든 계속 되니까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상황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올해는 1학년 담당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을 격주로 병행하면서 새로운 문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기나 이런 걸 다루는 거나 프로그램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떨어진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막 움직였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20학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1학기 수업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수강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본 상태에서 지금 저희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방학이어도 마음대로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동네 정도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좀 20살이라는 젊음의 특권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찬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대학교 첫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잘 무사히 듣고 지금은 즐겁고 안전하게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가 중요하지요.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전형은 2020년 1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게 저희는 과마다 다 인재상이 있어요. 그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단계로 진행이 되는 첫 번째 서류 100%,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서류 50, 면접 5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으로 고른기회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셋 다 뽑는 방식은 똑같고요. 다만 지원 자격이 다른, 그러니까 트랙을 다르게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만 제출하시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면접을 보러 오면 되는 전형입니다. 저희가 좀 어떤 게 궁금하신지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질문 중에서 큰 틀에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서류평가, 면접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될까요? 어떤 활동을 써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저희 대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자기소개서는 수험생이 직접 써서 제출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학생부는 누가 써주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죠. 대학이 그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학생부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이 학생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자들을 설득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국어 교사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드디어 윤동주가 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왜냐면 윤동주는 자아성찰의 시인인데 학생들이 본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5개 학기 동안에 사실 저희가 수시 마무리 짓는 5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도 참여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왔는데 사실은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학생들하고 거의 1시간 정도씩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활동을 왜 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저는 왜 했어? 그거 했더니 뭐가 좋았어? 그 다음에 네가 또 뭐 했니?
그 활동을 한 이후에 네가 뭘 변했는지, 그래서 네가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연계됐었던 것 같아? 뭘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이 좋고 나빴는지,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보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투자했거나 아니면 실패가 아주 뼈저리게 나한테 각인이 될 정도의 상처가 있었는데 극복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재밌었다거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사실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지도하는 편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 맨 처음 쓰려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좀 막막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내가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이랑 가장 재밌게 한 활동, 그리고 기억에 남는 활동, 이 세 가지를 생기부에 다 그 밑줄을 그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1, 2, 3학년 동안 내가 가졌던 관심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정관님, 저희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기부 내용을 기반으로 느낀 점과 했던 활동을 쓰라고 하는데, 누구는 뭐 생기부를 사실 그대로 쓰면 자소서가 그대로 읽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저희가 그 자기소개 평가를 할 때 자기소개서만 보고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하고 같이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생활기록부는 안타깝게도 한 줄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무슨 활동을 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학생을 세부적으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풀어내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소개서는 생활부랑 같이 가는, 학생부랑 같이 갑니다. 학생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받거든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학생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를 준비하는 이제 일반적인 입시생들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목적성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2학년 때 활동을 하고 나서 그냥 그게 기록이 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는, 그래서 저는 활동 같은 거를 선택을 할 때 자소서에 이렇게 써야지 하고 선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그 학생부를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에 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이 그게 잘 녹여져서 자소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김수호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번 아까는 학생들이 자소서 쓸 때 윤동주가 된다 막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 또 다르게는 저는 자소서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목적지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거쳐가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소서를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에서 너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소개하는 글이다 라고 하면 애들이 좀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나 뭐 수상 실적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활동이 됐던지 간에 나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면은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학과별 인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소서의 지원학과,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인데 저희가 입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각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올해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희 입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학과에서 올해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 라고 하는 게 그 학과별 인재상이거든요. 혹시 지원할 때 학과별 인재상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고? 되게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는데 자소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소스를 얻기보다는 좀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철학과의 인재상에서 첫 번째는 우선 교과 실적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인재상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우선 논리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토론 같은 활동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언론과 비슷하게 학교에서 신문을 제작해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그런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인재상들을 명료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졸시한테 되게 적합한 사람이셨네요. 네. 그래서 뽑혔나 보다. 이제 재찬 학생은 어떠세요? 네. 전 인재상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재상이라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유일하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학생을 원한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대학을 고를 때 제 인재상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고를 정도로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봤었고, 또 자소서를 쓸 때도 인재상이 어떤 하나의 소재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2년간 한 여러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그 결과로 얻은 내용을 소논문으로 쓴 게 있는데, 엄청 오랫동안 공들여서 쓴 내용이라 꼭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논문은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좀 되게 세부적인 질문이 왔네요. 근데 요즘 소논문을 생기부에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논문이나 RNE 한 부분들은 이제 다 기재가 되지 않고요. 교과 시간에 직접 이제 관찰하면서 쓰지 않은 보고서나 수행도 사실 기록이 불가합니다. 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수상을 했는데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썼는데 왜 그걸 쓰면 안 되냐.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질문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배운 점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 중에 이제 논문상을 받아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아이가 노력한 거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 논문을 대상을 받았지만 사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그 논문의 주제를 찾았던 시작점이 어디였냐 그랬더니 2학년 때 문학 수업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2학년 때 문학 교과 수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 논문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쉽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활동의 시작점, 그러니까 논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단계를 밟아가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 교실이다. 그러면 교실에서 출발을 해라. 교실에서 수업에서 의미 있는 걸 출발해라. 그러면 저는 논문도 사실 교과 세특이나 뭐 그런 걸 쓰려면 사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동아리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자율동아리 토론도 해야 되고요. 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들 안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그러니까 오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논문을 쓰면 대학을 간다. 뭐 아니면 뭐 요새는 소논문이 안 되니까 보고서를 쓰면 대학을 간다. 아니면 뭐 특정 활동을 하면, 아니면 뭐 특정 실험을 하면 뭐 희마반에 들어가면 대학을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를 설득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학업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를 설득하거나 잠재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보고서나 소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굳이 뭐 썼다라고 보통 결론으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어떤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로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어떤 내용을 썼고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냥 그런 거에 집중해서 쓰면은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 저는 좀 이 학생이 좀 공들여서 오랫동안 썼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과 활동을 엄청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지만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이걸 자기가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소논문의 제목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소논문을 왜 쓰게 됐는지 그 소논문을 쓰고 내가 어떤 게 달라졌는지만 어필해도 교수님이 면접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꼭 자소서에 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논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활동이어도 생기부엔 그냥 한 줄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쓰는 생기부가 아니고 선생님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생기부를 받아봤을 때 되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이 활동을 했는데 그냥 딱 한 줄, 뭐 어떠어떠한 활동을 해서 이 역할을 맡았음. 이렇게 되게 간단 명료하게 생기부가 간소화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좀 자기가 공들인 것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너무 간소화돼서 생기부에 들어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생기부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자소서에 담아낸 다음에 교수님이 나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신이 낮아도 활동이 좋으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진심으로 해야지 먹힌다. 아우라가 좀 오거든요. 네. 다른 과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봉사 몇 시간, 책 몇 권.